말을 하는 언어랑 듣는 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가 보고 들으니까 듣는 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는 말소리, 배경음악, 효과음을 섞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 언어가 구분 안 된 친구들이 섞여서 들린 대로 말하니까 외교처럼 말하거나 발음이 깨진다는 겁니다. 요즘 사실은 안 들려야 될 단어가 들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 원민우입니다. 저는 총 3가지의 일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즉 또래의 발달보다 좀 느린 친구들, 언어가 늦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사회성이 좀 어려움을 좀 겪거나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와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빠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팔로워 수가 12만 명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다양한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린 친구들을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린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친구, 흔히 말이 빠른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말이 느린 친구들이 좀 있을 거라고 가정 한번 했었을 때 아이들이 똑같은 갈등 상황이에요. 어떤 친구가 내 물건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을 좀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거야! 저리 가! 하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밀어버린다거나 내 거 가져간다고 행동으로 이렇게 때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좀만 더 가지고 놀고 빌려줄게. 지금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너무나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회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똑같은 아이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아이는 자기 물건 뺐으니까 같이 막 때리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로 해결을 해요. 딱 봤을 때 누가 사회성이 좋아 보여요? 아이가 말을 정말 잘한다거나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자기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때도 적어요. 고집 부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정말 내가 화가 나면은 나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좀 화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 왜 그래? 너 왜 짜증내? 그러니까 말도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거든 상대방의 어떤 행동만 계속 지적하면서 이제 말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회성이랑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둘 다이긴 해요. 부모가 유전적으로 언어 지능을 잘 주면은 아이가 말을 잘하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언어 지능을 좋게 줬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하는 말이 적다거나 아니면 계속 미디어 노출만 시켜준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된 친구들도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 즉 부모의 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각을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배운 게 그 방식밖에 없다 보니까 습관이 됐겠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물려준, 부모가 알려준 그 습관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바꾸기 싫은 거예요. 바꾸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이제 쓰는 게 나는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라든지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습득했다가 나중에 똑같이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실수를 한 아이들이 2명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라 그랬어요. 아이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 왜 자꾸 정리 안 해? 정리 안 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 아직 엄마가 정리하라고 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엄마 조금 서운한데? 엄마 좀 도와줄 때 같이 한번 해볼까? 했던 아이를 2명을 놔뒀다고 하면은 아까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배웠던 방식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부모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타인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고요. 분명히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똑같이 대화로 해결할 겁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말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기분도 고려하지 않고 내 것만 무조건 이끌어낸다. 그럼 이것은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느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도 내가 조리 있게 내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크게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빠르면 사회성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뭐 어떤 말도 못하고 삐쩍삐쩍 하겠지만은 말을 잘하는 친구는 안녕 오늘따라 뭐가 예뻐 보이네 오늘따라 좀 이렇게 좋아 보이네 하고 뭐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말을 정말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면은 사실은 사회성이 낮은 모습이 좀 있을 것이죠. 두 번째는 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언어가 빨랐던 친구는 나중에 학년기 즉 학교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지능이 높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지능검사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언어희애, 두 번째는 추론 능력, 세 번째는 작업 기억, 그리고 시공간 처리 속도 이렇게 5가지로 사람의 지능을 측정을 해요. 근데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언어희애, 즉 언어가 잘 된 친구들은 확실하게 지능이 높아진 데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빠르고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중에 학습도 좋아져요. 왜냐면은 언어가 빠르게 잘 튀고 언어를 잘한 친구들은 나중에 발음도 좋습니다. 발음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읽기를 잘합니다. 읽기를 잘해서 아이가 어떤 글자 읽기라는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잘 깨우친 친구들은 학교에 갔었을 때 확실하게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이제 책을 읽은 상황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때 아이가 적응이 빠르거든요. 그럼 실제 학교 적응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면은 이 친구는 조금 언어도 좀 느렸고 그리고 손발도 좀 이렇게 느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 친구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공간이 즉 학교라는 공간이 나랑 어울리지 않다라고 느꼈대요. 왜 물어보니까 자기 1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은 다 알고 저걸 대답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은 미술 시간에 색칠을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다 예쁘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는 몇 가지 색깔도 못 쓰고 그림도 더 완성도 안 됐고 이런 모습을 이제 경험했을 때 나는 이 공간과 좀 어울리지 않구나라고 이제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빠르고 잘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이 됐든지 지능이 됐든지 사회성이 됐든지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아이들 언어 발달은 나이대마다 해야 될 시기별 언어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2개월이 됐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첫 단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18개월이 되면은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즉 두 단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개월이 되면은 엄마 자동차 지나가 엄마 저기 가자 세 단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각각의 연령별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못하면 느린 거라고 봐야 되죠. 몇 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 때 못하면은 그땐 조금 더 예민하게 아이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 해야 될 시기보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못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단어는 12개월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6개월 지나서 18개월이 되어서도 아이가 첫 단어 못한다. 이거 무조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어이 폭발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만 24개월 전후인데요. 이때는 아이가 막 일주일에 막 단어를 50개씩 막 습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마다 단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부모가 더 많은 말과 더 많은 자극을 좀 줘야 되겠죠.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자체도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될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이 아이를 대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거 학습은 아이들의 자존감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가 느린 친구들은 똑같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읽어도 문제를 들어도 아이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공부는 잘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사에 조금 의기소침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또래 관계도 똑같겠죠.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래 관계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래 관계도 조금 더 지체가 된다거나
또래 관계에서도 아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아웃사이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사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할 때 내가 가져왔던 정말 어떻게 보면 12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는데 사회생활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아이가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두 가지를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랑 많이 놀아줘야 되겠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통 언어가 늦다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자 앉아봐, 자 이거 책 봐보자, 책 읽어주니까 잘 들어, 자 봐봐 이거 사과야, 자 이거 바나나야, 따라해봐, 바나나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냐? 아니요, 관심 없어요. 금방 이렇게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자, 언어라는 것은 사실 아이가 즐거워야지 배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책 가지고 외국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할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정말 외국을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체험을 해야지 내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라는 것은 학습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체험에서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란 것은 결국 놀이하면서 체험하면서 언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컵이야, 따라해봐, 컵 하는 것보다 아이가 컵을 들고 마셨을 때 컵으로 물을 마시는구나 할 때 아이가 컵을 더 빨리 배운다라는 거예요. 또 놀 때도 아이가 사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형을 들고 아이가 사과를 먹이고 있어요. 그럼 사과 맛있게 먹고 있겠구나, 사과 맛있겠다, 너도 사과 먹을래? 이렇게 했을 때 사과는 먹는 거고 사과를 누구한테 권해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가지고 배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은 부모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델링이라고 하죠.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았을 거예요. 부모가 평상시 때 아이가 뭔가 할 때마다 네가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 좀 하겠다가 이제 안 하려고 할 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타인에게 비난하는 말을 좀 쉽게 쓸 것이고요. 뭐 할 때마다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그래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아빠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격려받았던 친구들은 분명히 타인에게도 격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발달적으로 봤을 때는 반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존댓말을 쓰게 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한테 주세요를 가르치는 것보다 조를 가르치는 게 한 글자니까 더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에 언어 습득을 할 때는 아이한테 반말로 가르쳐요. 짧게 가르치면 조금 아이가 만 2세가 넘어갔다. 2세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이가 3단어 정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땐 부모가 조금 아이한테 존댓말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존댓어를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이가 첫 단어 한다고 하면은 그 첫 단어에 맞는 부모의 언어로 들려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두 단어 연결하면은 부모의 말도 두 가지 단어로 연결되는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자동차를 밀고 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12개월을 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빵빵 이렇게 할 거예요. 빵빵 자동차로 안 할 거예요. 좀 더 아이가 듣기 쉬운 어휘로 바꿔줄 거예요. 빵빵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 아이가 18개월 친구가 밀고 있다 그럼 자동차 가네 라고 말한다거나 차 빵빵 해가지고 두 단어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아이가 24개월 친구가 차를 밀고 있다 그럼 빨간색 자동차 가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세 단어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아이가 현재 언어 발달이 습득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말을 좀 더 늘려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잘했어요. 잘하게 되면은 부모가 해줘야 할 말 중에 하나는 아이한테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너 아까 좀 슬퍼 보이는데 좀 어떤 것 때문에 슬펐어? 너 조금 속상해 보이는데 어떤 건 좀 속상했니?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조금 뭉퉁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답답해도 화내고 서운해도 화내고 그리고 슬퍼도 화내요. 이건 사실은 성인도 비슷할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서운한 건데 거기서 화내고 있어요. 모르죠. 인식이 조금 이렇게 워낙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는 스스로 못 깨달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눠줘야 돼요. 너 지금 슬픈 것 같았어. 너 지금 좀 서운한 것 같았어. 너 지금 좀 짜증난 것 같았어. 이제 감정을 분할을 시켜줘야지 아이도 똑같이 감정에 맞게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서운하면 서운한다 표현할 것이고 슬프면 슬픈 부분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쁜 영향입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아이들이 발달의 문제성을 좀 보일 것이고요. 크면 큰다 했을 때 정서적인 문제를 좀 보입니다.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친구들이 하루 권장하는 미디어 노출 시간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30분. 그래서 보통 아이들 하나 프로그램이 보시면 다 뭐 뽀로로가 됐든지 다 뭐 20분, 길어봐야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첫 번째 말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언어랑 듣는 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가 보고 들으니까 듣는
듣는 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는 말소리, 배경음악, 효과음을 섞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 언어가 구분 안 된 친구들이 섞여서 들린 대로 말하니까 외교처럼 말하거나 발음이 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산만해져요. 왜냐면은 실제 아이들 뇌파를 보니까 30분 이상이 되니까 뇌파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는 아이가 자극을 이 정도 받아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자극을 이렇게 조금 세게 받아야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안 들려야 될 단어가 들리고 있어요. 바로 ADHD. 다들 아실 거예요. 미디어 노출이 과하면 과할수록 이 확률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인이 되면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는 이제 언어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SNS가 과도해지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또래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허영심,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된 모습을 보고 거기 자꾸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저렇게 눈에 띄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잘 돼야 되고 좋은 곳에 여행지를 가야 될 것이고 저런 게 눈에 띄다 보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카포도 많고 그리고 여행지 가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돈 모았던 거 한 번에 쓰는 사람들, 물론 정말 자기만의 가치가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로 내가 한 번에 좋은 경험보다는 1년에 한 번 그 돈 쓰는 것은 약간의 좀 쾌락을 내가 위해서 그걸 쓰는 그런 행위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죠. 미디어 노출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될 것이고 무조건 멀리 해야지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사실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한테 하지 말라 해놓고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배우는 것은 이것만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의 말에 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말에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음이 깨졌어. 왜 이렇게 발음 그렇게 해? 좀 또박또박 말해. 좀 입 좀 크게 벌리게 요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내 말이 문제가 있나? 내 말에 지금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지적하거나 자존심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말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나이대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부모가 조금은 더 천천히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발음을 확실하게 습득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사탕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사탕, 너가 지금 사탕 먹고 싶구나. 알았어, 엄마가 사탕 줄게. 너 아까 뭐 달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듣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언어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께서 어려워하셔요. 아이한테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줘야 될 것이고 어떻게 말을 시켜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도 그걸 잘 안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부부끼리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끼리 아이 앞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도 역시나 조금 따뜻한 대화, 서로 격려하는 대화를 해야지 아이가 똑같이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언어 자극을 해줄 때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고 과묵하고 이러시니까 많이 권장하는 방법은 아버님 혹시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한다 하셔요. 그러면은 아이 볼 때 스포츠처럼 똑같이 주면 된다. 무슨 말이냐?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은 야구할 때도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다. 달려갑니다. 공 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다. 그럼 사실 아이 하는 행동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된다. 공 넣었구나. 공 뺐구나. 너 지금 슬퍼 보인다. 너 지금 화가 나 보인다. 중계만 해도 아이가 아는 거죠. 나 지금 이게 화난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넣은 것은 공이라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아이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